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1일 정오입니다. 몇 차례 제가 김대중 씨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 사건을 보도하면서 요 수표 사본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수표는 액면가가 1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발행은행은 US뱅크입니다. US뱅크, 미국의 US뱅크입니다. 아주 큰 은행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표는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냐 하면은 Pay to the Order of LHL Investment LL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HL 투자회사에 입금하는 수표입니다. 발행 일자는 2009년 12월 21일입니다. 그럼 이 수표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때부터 이제 국정원의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을 때 국정원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3년 동안 김대중 씨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입수한 수표 사본입니다. 그럼 국정원이 어떻게 이걸 입수를 했느냐? 김홍걸 씨, 셋째 아들, 김대중 셋째 아들 김홍걸 씨와 동업을 하는 관계에 있었던 미국의 교포 테리 스즈키라는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1억 달러를 미국의 LHL 인베스트먼트가 조성을 하고 이것을 중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수익금을 평양에 있는 과기대학으로 입금시킨다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테리 스즈키라는 사람이 일종의 동업관계로서 가세를 했다가 나중에 내분이 일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제보가 된 겁니다. 2009년에 국정원에 제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것은 중대사안이다. 또 다른 곳으로 들어온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김대중 비자금이 나중에 그게 1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미국에 있다는 상당한 유력한 제보가 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더구나 국세청의 도움도 받고 미국 FBI와 공조를 해가면서 2012년까지 추적을 했던 그 과정에서 드러난 1억 달러 수표 사본입니다. 이 1억 달러 수표는 김홍걸 씨가 테리 스즈키 씨한테 팩스로 보내준 걸 이분이 갖고 있다가 국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월간조선이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왜 국정원이 김대중 비자금을 조사를 하느냐, 이거는 국정원법 위반 아니냐 해가지고 이것을 추적했던 사람을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핵심 인물 두 분이 실형을 살고 한 사람은 최근에 나왔습니다. 당시 차장, 당시의 담당 국장. 그러나 이게 수사 대상이 되니까 그동안 추적했던 자료가 법원에 제출이 돼가지고 월간조선이 이것을 끈질기게 5차례 걸쳐서 추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김홍걸 씨가 이희호, 김홍걸 그리고 몇 사람 한 4명이 비자금 관리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간조선은 김홍걸 씨에게 해명을 요구를 했는데 김홍걸 씨는 전체적인 것은 부인하면서도 이 수표가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김홍걸 씨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전부터 돈 문제로 해서 김홍걸 씨의 이름이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지금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김대중 비자금과는 무슨 관계 있느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비로소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직업 소득 없던 김홍걸의 100억 재산 어디서 나왔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것과 연관된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 직업 소득이 없던 김홍걸의 100억 재산이 어디서 나왔나? 당연히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김대중 비자금의 일부가 아니냐 하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월간조선의 그런 특종 기사를 다른 언론이 일체 보도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월간조선의 모회사인 조선일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설은 월간조선의 기사와 김대중 비자금 추적 기사와 연관이 되죠. 우선 사설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막내 아들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것 외에 10억 원가량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 서초 마포에 집 3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와 별개로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 서대문구 상가도 지분을 절반만 갖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총선 때 58억 원으로 신고했던 김 의원 재산은 이번 재산 공개 때 67억 7천만 원으로 늘었다. 시세로는 100억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김 의원 측은 아내가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아내의 실수라는 것이다. 이런 부부가 있습니까? 궁금한 것은 김 의원의 아내 탓이 사실이라는 것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됐는지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36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평생 이렇다 할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다. 그가 2014년에서 2018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135만 원에 불과하다. 1년에 30만 원 정도다. 그런 그가 서울 강남 등지에 집 4채 등 100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아무리 재테크의 규제라도 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김 의원이 초기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문투성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재산이 공개되자 여권 관계자들과 김 의원 가족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100억대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국민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월간조선에 물어봐야 되죠. 김 의원이 재산 문제로 구설에 오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이 논란이 되자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매각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다. 세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전월세 인상폭 5% 제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법이 적용되기 전 자신은 전세금을 60%나 넘게 올려받았다. 그런 그가 총선 출마 때 아버지께서 사리사욕을 좋지 말고 국익과 정의를 추구하라고 하셨다고 했고, 현충일 때는 의롭지 못한 이익은 취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런 사람의 어떤 공적과 능력을 보고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나? 이제 의문이 더 깊어집니까? 의문이 풀립니까? 핵심은 아무 돈 버는 직업도 없는 사람이 밝혀진 것만입니다. 밝혀진 것만 100억 원 시세로 100억 원의 돈을 모을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100억 원 모으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천이 어디서 나왔느냐? 미천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시 월간조선이 보도한 국정원의 김대중 비자금 의혹 조사에서 나타난 그걸 요약을 해드리면은 국정원은 이걸 쭉 조사하다가 한 2년 뒤에 이런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드러난 증거로 보아가지고 김대중 비자금이 미국에 있다는 신뢰도는 아주 높다. 다대하다고 했습니다. 많고 크다는 거죠. 한자로 다대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여기에 비자금 관리자로 지목한 사람이 이희호
김대중 씨 부인 고 이희호 여사, 김홍걸, 그리고 전성식이라는 사람, 또 몇 사람 이름이 특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뉴욕에 별도로 한 3억 달러 이상의 비자금이 있다는 의혹이 있고, 그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 한국의 여러 은행이 대출한, 뉴욕 지점을 통해서 대출하는 형식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을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그 은행의 계좌 번호까지 들이대 가지고 조사한 자료가 법정에서 제출된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100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과 국정원이 조사한 것과 사이에 연결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추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해명하려면은 월간조선처럼 맹렬한 취재를 다른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관련 부서, 국세청, 검찰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누가 권력을 쥐느냐에 따라서 아마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이 꼭 정권만은 아닙니다. 여론이 폭발한다든지 언론의 집중 보도가 생기면 거기에 하나의 또 다른 권력이 생기는 거죠. 감사합니다.